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파일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골격을 잡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헬로 월드를 일단 삭제를 해주시고, 저희가 사실 앞으로 되게 다양한 태그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태그를 사용해서 일단 구조를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잠깐 다시 스케치 파일을 보면 저희가 아까 그룹을 지어놓은 항목들이 있죠. 이 그룹을 지어놓은 항목들을 일단 먼저 큰 항목들 먼저 일단 구조를 잡아 나가도록 해볼게요. 제가 어떤 태그를 이제 사용하게 될 거냐면 div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 div 태그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스페셜 미닝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 없이 어떤 그룹을 짓는다고 했을 때 div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요 안에다가 이제 내용들을 기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고요. 텍스트 영역이죠. 그리고 요 닫는 태그 이후에 다시 div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는 circle이라고 일단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지가 있었죠. 배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단 내용물은 그냥 저희가 대표하는 어떤 이름의 형태를 일단 제가 지정을 해놨고,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한번 리프레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총 3개의 덩어리가 생기죠. 텍스트 에어리어, 그리고 서클, 그리고 배지, 이런 식으로 제가 총 3개의 덩어리를 지어놨고, 이제 이 안에다가 요 각각의 덩어리들을 기입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것도 한번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div 태그 안에 여기다가 또 div를 만들고요. 여기다가는 일단 첫 번째로 볼4가 있었죠. 그리고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또 붙여놓고, 여기는 타이틀이 있죠. Classics Never Get Old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 하단에 또 스케치에 가서 그냥 카피를 할게요. 얘를 카피해서 또 붙여놓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서식이 맞춰지게 되니까 저희가 굳이 서식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럼 여기 보시면 크게 하나의 덩어리가 있고, 그죠? 여기서 하나 열리고 그 안에 또 열리는 것들이 있고 닫히는 것들이 있고, 이 한 덩어리가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서클이라는 덩어리 있고 배지라는 덩어리가 있죠. 일단 첫 번째 덩어리는 저희가 작성을 했어요.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텍스트가 볼4가 이제 생겼고, Classics Never Get Old라는 이제 타이틀도 생겼고, 그 밑에 설명 글이 있죠. 지금은 모든 스타일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타이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죠? 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서클과 배지가 있는데, 일단 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그 HTML의 태그를 또 하나 이용해서 한번 차이를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HTML에는 그 헤딩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작성을 할 때는 H1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헤딩 중에 제일 큰 거, 그리고 그 다음 큰 거, 그리고 그 다음 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6번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용할 태그는 H1을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div 태그를 작성해 놓은 게 있죠. 얘를 H1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닫는 태그도 H1로 변경을 해주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거 하나만 단독으로 굉장히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디자인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랑 얘는 이제 같은 스타일이죠. 그러면 이 태그도 마찬가지로 H1, H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리프레시 하도록 할게요. 근데 되게 다양한 이유로 그 문서상의 H1 태그는 하나만 있는 게 좋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H1은 어쨌든 중요한 내용을 다룰 거잖아요. 타이틀 정도에 해당하는. 근데 이 타이틀이 2개가 있으면 중요한 게 2개가 되니까 우선순위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주는 부분은 아까 저희가 div 태그로 얘를 구분을 해놨었잖아요. 얘를 그냥 H1로 감싸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H1로 감싸면 그 안에 해당하는 내용은 자동으로 H1이 적용이 되게 돼요. 이거는 어떤 속성이냐면 HTML은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div의 부모는 H1이 되는 거고요. 이 H1의 부모는 또 div가 되는 거고, 이 div의 부모는 body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자식
자식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H1의 지금 자식은 이렇게가 되겠죠. 이 자식들은 욕하는 거 아니고요. 이 자식들은 부모의 속성을 상속을 받게 돼요.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IV로 아무리 감싸져 있지만 DIV를 감싸는 게 H1이기 때문에 H1의 속성이 각각의 DIV에 바로 상속이 돼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H1을 속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저장을 해뒀고, 그 밑에 이제 div 태그가 하나 더 있었죠. 이 div 태그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디스크립션인데 패러그래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문단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태그를 p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이 p 태그는 p elements represent a paragraph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패러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p 태그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p로 열고 p로 닫게 되면, 저장을 하면, 그러면 별로 눈에 띄는 차이는 없지만 이 영역 자체가 지금 패러그래프로 저희가 마크업을 한 거예요. H1, 뭐 P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모든 걸 DIV로 해도 웹페이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잘 보여질 수도 있고요. 당장에 뭐 크기 차이가 안 나는 부분들은 CSS에서 또 크기 차이를 내주면 또 상관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마크업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문서를 유지보수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태그들이 있는데 제가 그 모든 태그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특징적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 태그들 위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은 일단 작업이 된 거고, 요 밑에 원들의 덩어리가 있죠. 요것도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 텍스트랑은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여기에 엔터를 치고 커맨드하고 슬래시를 하게 되면 주석을 달 수가 있어요. 이 주석은 실제로 문서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실제로 코드상에서 작업을 할 때에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다, 혹은 내가 이 코드를 기억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를 하게 될 때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 좀 명시적으로 구분을 해놓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주석을 달게 되거든요. 여기는 텍스트 영역이라고 제가 주석을 한번 달아볼게요. HTML에서의 주석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게 돼요. 느낌표 대시 대시, 대시 대시 하고 모두 꺽쇠로 감싸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두면 다음에 볼 때 여기가 텍스트 영역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원이라고 해두고, 또 여기는 배지라고 해둘게요. 그럼 이제 저희는 원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겠죠. 이 원도 하나의 div 태그로 이제 전체를 감싸고 있고, 여기다가 그냥 빈 div를 일단 붙여놓을게요. 총 3개의 원이 있으니까 div는 크게 의미가 없는 어떤 마크업 요소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CSS로 작업을 하게 될 영역이고요. 당장은 저희가 여기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번호 정도만 붙여놓도록 할게요. 1, 2, 3이라는 번호. 그럼 이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1, 2, 3, 이게 나중에는 원으로 바뀌게 될 요소를 일단 저희가 미리 작업을 해둔 거고요. 그러니까 배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exclusive라는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또 네모난 어떤 박스 안에 쌓여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배지에다가 exclusive를 표현을 해줄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엔터를 친다고 해서 저장을 하면 다시 이게 올라오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아무리 엔터를 쳐놔도 이 실제 웹페이지에서는 줄바꿈이 되지가 않아요. 이제 웹페이지에서 줄바꿈을 시켜주려면 또 줄바꿈에 해당하는 태그가 있어요. 그 태그를 사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건 어떤 거냐면 br이라는 태그를 써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br element는 라인 브레이크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라인 브레이크는 어쨌든 줄바꿈을 시켜주는 어떤 그 역할을 해주죠. 이러고 저장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서식이 지정이 되고, 이 X하고 대시에서 여기서 줄바꿈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 글자들이 보여지게 돼요.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X하고 줄바꿈이 됐고, 그 다음 클루시브라는 글자가 붙게 되죠. 일단 여기까지가 어떤 첫 페이지의 골격은 사실상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여기까지가 거의
절반은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스타일을 입혀보면서 작업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